그게 아니라 이리 가보세요. 여기에 카메라를 두면 이 뒤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카메라를 안 가리잖아요. 여기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인상에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영상 보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만큼만 오면 되는. 밝혀야 합니다. 밝혀주십시오. 왜 기각이 되었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외국 가정법원 서류가 조작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밝혀야 합니다. 왜 밝히지 못합니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 지나가. 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거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이쪽으로 주는 그러면 거기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지금 그 5시 시작 예정인데 한 5분만 좀 기다릴 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연사분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 좀 꺼달라는 건의사항이 좀 왔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기자회견 하는 동안은 우리 휴대폰 잠시 전원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10월 1일 대법원 압박 죄송합니다.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대법원 압박 기자회견 및 인간띠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만 먼저 단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제학당 구국동지회 회사 구국동지회 공군장교 죄송합니다. 공군장교 부국 남산동지회 그리고 모든 애국 우파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선거 무효소송 공정 정확 신속 준법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압박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현수막을 흔들어 주시는 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계시는 깃발과 네, 들고 계시는 네, 흔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쪽 뒤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신 우리 애국자님들께서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1월 1일 대법원 압박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분은요, 네, 대법원 공정, 정확, 신속, 선거재판
선거 입장 관련해서 우리 이철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쿠데타, 이 쿠데타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 일으키는 군사 쿠데타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와 전두환의 12월 12일 쿠데타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은 민족중흥과 박정희 서거 후에 안정 확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에 존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가 아무 명분 없이 국민들 모르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사전선거 투표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야금야금 정권을 탈취하는 쿠데타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감쪽 같은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관위가 마음대로 대표를 뽑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AI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사무총장 박윤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원래 세 번째 순서였는데 지금 그 지정된 그 발표자께서 약간 늦으신 바람에 제가 두 번째로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법관은 사법 파괴의 주구인가? 4.10 총선의 후보들과 선거 유권자들이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74일이 지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 판결 기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당해 소송의 주심 대법관들은 개정조차 하지 않고 모르쇠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 무효소송의 핵심 절차이자 요건인 투표지 등의 증거보조 시청도 재검표 요청도 대부분이 소송권에 대하여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상기 선거 무효소송을 수소한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규탄한다. 아래 1. 대법원과 대법관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거부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27조의 제1항과 3항의 의미는 국민이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국민이 가진 이 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특히 그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국가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10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중에 누군가가 아니다. 또한 수십 개나 되는 국가기관 중에 특정되지 않은 하나가 아니다. 사법부, 나아가서는 대법원과 그 예하의 법원과 법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률로 법관을 배정하고 그 법관은 법률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사법부, 즉 대법원이 국가의 실체로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법원이 상기 의무를 실행해 왔는지 여부를 지난 4.10 총선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18개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1일 새벽 253개 지역구 및 전국 비례대표에 대한 모든 개표가 완료되자 이 후보를 낸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황당한 당선자 명단을 받아들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획득하였고 국민의 미래는 108석에 불과한 의석을 획득했다. 그런데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표차는 단지 5.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의석의 비율은 63.4%대 35.4%는 거의 2배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 차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당 후보보다 사전투표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투표율을 만들어 당일 선거에서 패스하거나 또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형 선거에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득표율 역전 현상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등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미미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났던 기괴한 현상이었다.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기이한 투표결과 또는 투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증거가 적발된 곳의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나서서 소제기 기한인 5월 10일 이전에 18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성을 제기하고 증거 보존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18개 소송 중에서 단 2개의 소송에서만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소제기자가 선거의 후보자일 경우에만 증거 보존 신청에 자격이 있다는 회개한 논리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가 선거의 주체이고 주인공인가? 그것은 바로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 국민 개개인 선거인들이 바로 선거의 주인공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갖다 천명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권자가 있게 선거가 구성되는 것이다. 유권자가 없고 후보가 있다면 이것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후보자는 선출되는 비동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유권자는 선출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획을 전도하여 후보자가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유권자를 그냥 편하 던지는 개, 돼지, 노예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이며 봉건적인 기준을 2024년 현실 재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폐격하고 그에 따른 헌법의 기본원칙을 거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한국어의 파기자인가? 증거 보존 신청에서 위헌적 반민주주의적 차별은 선거 무효성 재판이 무기한적 지연이라는 업무 태반과 국민 기만에 비하면 약과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신속히 결정 또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무규정인 것이다. 이 공직선거법이 채택한 단어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규정이라고 모두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이 명쾌하고 명명백백한 이 단어를 갖다가 자의적 규정, 임의적 규정 또는 추정 규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 대법관들이 쓰는 한국어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쓰는 한국어와 다른 것인가? 한국어가 대법관 앞에 오면 그 의미가 파괴되고 대법관 입맛에 맞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 소송주심 대법관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법에 쓰인 한국의 뜻을 마음대로 파괴한다면 법은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아무도 지킬 의무가 없는 의무적 권고로 전락할 것이다. 소송 제기 후 174일 지난 현재까지 개정조차도 않는 대법관들의 작태는 법전의 한국어가 법관 앞에서는 언제든 파괴되고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법원 무용론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법 파괴자인가? 대법관들은 법원이 증거물이 변조가 가능하도록 증거물의 부실관리를 조장하거나 법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의 수량을 갖다가 한정하여 재판 결과를 법관의 임의대로 조작하는 그런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 2021년 지난 3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있었던 재검표 현장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 그 당시 재검표 현장에서는 구김의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수천 장이,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빳빳한 투표지가 수천 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당시 담당 법관은 수천 장의 투표지 중에서도 단 몇백 장만 인정하면서 그 몇백 장만 감정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이 수백 장의 투표지가 감정이 끝나고 나니 모두가 한 번씩 접혀져 있는 투표지로 바뀌어서 모양이 변해서 다시 재판장에 출연하게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모든 그 소송 대리인 변호인들이 항의를 하였더니 바로 그 재판장에서 담당 재판관은 이 증거물을 갖다가 봉인도 하진 상태로 그냥 방치하다가 소위 감정기관에 이관했다가 다시 받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 봉인도 하지 않고 그냥 뚜껑이 열 채로 박스에 담겨있던 이 투표지가 그 법원에서 며칠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 한 번씩 다 적은 자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실패인 것이다. 이처럼 법원 내에서 증거물이 조작 변조되고 판사가 증거의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는 재판을 한다면 누가 법원에 종사를 가져오겠는가? 재판 과정 중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변조되고 조례 문서가 위조된다면 아무도 법원을 찾지 않는 법원 무용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거 미유성의 재검표 과정에서 보듯이 대법관 자신,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신들은 법원 무용론을 상고하게 만드는 사법제도의 파괴자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이번 4.10 총선 선거 무효 수사에서는 대법원은 18개의 소송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소송의 증거 보존 신청을 아예 기각하고 거부하였다. 즉 대법원이 소송의 심리와 판단에 핵심적인 증거물들이 파괴되고 손실되도록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고 정확한 재판은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재판 결과의 왜곡을 가져오신 것이며 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이 재판 결과의 왜곡을 조장하고 또는 몽타주천하는 그런 사법 파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관과 대법원은 반성하기 바란다. 반성해라! 이것으로서 부정선거 부방지대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방대 사무총장님 박윤성 사무총장님의 성명서 발표이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
소개시키고 있는 우리 사법부는 초역 4번 출구 건너편 왼쪽에 보이는 그곳 중간 공터로 이용하실 건데요.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안내자분 계시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건널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우양 우! 자, 맨 앞줄부터 예, 두 줄로 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벼운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피켓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켓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자, 두 줄로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세금이 아깝다. 자, 세금이 아까워. 두 세금. 줄 만들어 이 사람 먼저 보내. 주십시오. 가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아니 보내요 아니 먼저.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 실수하면 가지.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 줄로라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앞쪽으로 앞분을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공터로 이동하여서 시위 피켓과 랜턴을 수령하신 후 인간띠 등불 시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 약 40분 동안 피켓을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서정연하게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되지 뭐. 저 여기서도 여긴 내 대학교 농지동책. 고대. 괜찮죠? 랜드 저 보세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요 지금 보세요. 네. 아니 다 각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손을 놓고 하면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랜턴을 앞에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춰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서 랜턴을 갖다 좀 나와주세요. 그 유인걸 선생님 랜턴 좀 배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앞에 있어요. 앞에 랜턴 박스가 이쪽 김재웅 선생님 앞에서 나.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고요. 앞에. 네, 앞에 있는 것부터 사용하세요. 네, 앞에 있는 것부터. 네, 앞에 있는 랜턴 하나씩 가져가시고 위치를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랜턴 하나씩 가지고 랜턴 하나씩 받아가세요. 여기 이따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랜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랜턴 하나씩 가셔서 앞에서 비추시면 됩니다. 네. 저기 1시간을 이거 들고 있으려면요 팔 떨어져요. 그리고 팔 아프다고 밑에다가 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자를 하나씩 갖고 가셔서 거기 난간이 있잖아요. 거기 난간 중에 회색 원통형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있는 데다가 이 의자를 놓고 그 기둥, 원통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요. 네. 끼워서 앉은 상태에서 그 기둥에다가 팔을 걸치세요. 팔을 딱 네, 하여튼 그 이렇게 하면 차도와 인도 분리되어 있다가 기계도 얹어서 기댄 다음에 들고 있으시면 손이 안 아프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혼자 사수다 앉아서 서 있으려면 힘드시니까 의자 하나씩 가져와셔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의자 하나씩 가져와서. 네, 보다 저 왼쪽으로 피켓 하나씩 드시고, 피켓 저 뒤에 많이 있습니다. 피켓 저 뒤에 많이 있으니까 피켓 하나, 랜턴 하나 드시고, 의자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피켓 하나, 랜턴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서 계셔도 되는데, 혹시 서 계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의자 하나, 피켓 하나 가시고, 그리고 간격을 5m 간격으로 쓰세요. 5m 간격으로. 너무 천천히 쓰시면은 인간 DC의 효과가 감소됩니다. 5m 간격으로 쓰세요. 5m 간격으로. 5m 간격으로 쓰세요. 5m 간격으로. 네. 선생님들, 어르신들 5m 간격으로 써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5m 간격으로. 네.